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홍준표 대선 주자 땐 나경원과 같은 저출산 정책 주장. 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저출생 문제, 이 저출산 문제가 아주 큰 문제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이 이제 국가 소멸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선 주자 때는 나경원과 같은 저출산 정책을 주장했다. 네,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디지털 타임스인데요. 네, 나경원이 포퓰리즘이겠나? 대선 주자 홍준표 땐 헝가리 스웨덴식 파격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60년대 합계 출산율이 4.5명이었던 한국, 지금은 0.6명으로 인구가 4분의 1 토막이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이 내 제도 구상 홍도 말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넷째 출산 엄마의 소득세 평생 면제, 공기관 취업 예까지 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홍준표 이 의원이, 전 의원이 20대 대선 본 경선 기간에 YTN JTBC 연합뉴스 TV 공동 주간 토론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헝가리 모델을 4자녀 출산 혜택 단계까지 거론하며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홍준표는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금년까지 225조를 썼는데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다. 이거는 출산 장려 정책이 실패했고 간접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까 실패한 측면이 있어서 직접 지원 제도로 한번 바꿔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헝가리가 시행한 정책을 보면은 4천만 원을 대출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을 낳으면 원금 3분의 1을 탕감하고 셋을 낳으면 전액 탕감해준다라는 거예요. 넷 이상은 평생 소득세 면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결혼 건수가 20%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1년 만에 대폭 출산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웨덴 경우도 얘기했는데 이 스웨덴은 출산율이 1.2명이었는데 2.1명으로 높아졌는데 국가보유 임대아파트 2자녀 이상 임대료를 3분의 1만 부과하고 3자녀 이상은 국가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자녀 이상 출산한 여성은 국가가 공공기관 취업보장까지 해주니까 직장 걱정 없이 출산이 급속히 늘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파격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나 전 의원이 한국 적용 시에는 2억 원, 약 2억 원 정도를 이자 원금 탕감 대상, 그래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일부 차이가 있고 4자녀 출산 시 소득세 평생 면제나 스웨덴식 3자녀 이상 시 임대아파트 임대료 전액부담, 공공기관 취업보장 사례까지 감안하면 재정 투입 강도도 더 세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홍준표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대선 때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직접 지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 소멸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막지 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땜빵 정책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출산 문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단순간에 그냥 마구 낳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시간이 18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부터 여기에 모든 정치력을 집중해 가지고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 나경원 전 의원 영상을 다루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 문제다.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깊이 느끼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